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결국 양정철이 해냈습니다. 기업인들 만나고 도지사 만나고 정치인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양정철이 결국 해냈습니다.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자. 이것이 민주당의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와대에서 조국이 세게 죽창가 얘기하고 대통령은 거북선 찾고 말이죠.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말이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어떻게든 뭐 잘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좀 분노하고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내년 총선에 가겠다. 기업이 죽든지 국민이 죽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상관없다. 총선만 이겨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양정철이 해냈습니다. 그 본심을 안 해냈습니다. 이 본심과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반미 감정 이용했죠. 노무현 때. 문재인도 그렇고요. 반일 감정 이용하자. 그리고 통일이란 평화 프레임. 친북을 갖다가 평화라고 위장해서 말이죠. 국민들을 속여왔는데 반일 감정 조장해서 내년 총선에 가자.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한일 이런 갈등 국면을 두고 우리 국내에서 그야말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우리 국민들의 이 반일 감정만 불살러 가지고 이 일본과 대결을 하면 마치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은 착각과 환상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창가도 나오고 또 이적이냐 친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 반일 감정에 불을 짚어가지고 이것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정부가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여론 조사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표는 정부 여당의 이런 반일 감정 프레임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조금은 말하자면 움직여주는 것 같은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이런 게 이게 이제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만 나온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싱크탱크가 어딥니까? 민주연구원이잖아요. 지금 민주연구원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양정철이잖아요. 양정철이죠.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이런 보고서가 바로 어제 128명 의원 전원한테 전부 다 뿌려졌어요. 이러니까 이제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기를 보면 여론조사가 잘 나와가지고 이것이 내년도 선거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한일 간의 갈등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끝내야 된다. 왜? 지금 제일 큰 게 대한민국 기업이 죽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기업이 죽으면 그냥 기업 한두 개만 죽어도 우리가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업 하나라도 다치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끝없이 지금 하방추세를 그리고 있잖아요. 정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우리가 애지중지하게 잘 살려줘야 되는데 우리 기업이 다치게 되고 이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출 진로도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죽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쳐요. 죽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하루가 빨리 해결해도 시원찮은데 이걸 내년 총선 4월 달이잖아요. 요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니까 이걸 느끼는 국민들이 뭐 정당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이런 보고서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 보고서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좋아한대 또. 야 이게 그러니까 이 외교 문제는요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남남 간의 갈등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얼마나 지금 정말 한탄스러운 거냐. 그러다 보니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양정철 그만두고 나가라. 사표 내라. 이렇게까지 민주평화당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내용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게 싱크탱크 대표적인 여당에 그렇잖아요. 거기 박사들이 있고 그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연구조사 결과 보고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무리한 수출 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 총선 영향은 민주당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친일 비판의 공감도는 공감 49.9, 비공감 43.9이며 상대적으로 공감이 적은 것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정쟁 프레임에 대한 반감으로 판단된다. 이게 한국당과 연계시켜서 예. 또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당 지지층에선 압도적으로 친일 비판에 공감한다. 그리고 수잉층, 이 수잉층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예. 층이잖아요. 수잉층인 50대는 47.5%, 중도는 53.4%에서 상대적으로 공감이 많지만 무당층에선 적다. 이게 무당층에서 작다는 것을 경고음으로 민주당은 받아들여야 돼요. 예. 예. 이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으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예. 이러니까 자꾸 민주당에서 지소미아를 그러니까요. 폐기하는 것을 카드로 써야 된다. 예. 이런 얘기, 자기네 지지층만 대상으로 정치를 해서 되겠어요? 이야. 정부 여당은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기네 지지층에서 좋아한다고 지소미아 카드까지 말하자면 휘둘려고 하는 이런 계산이 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 결집을 확실히 해놓고 내년 총선에 가겠다. 언론, 뭐 그다음에 공무원, 뭐 또 그다음에 검찰, 경찰, 이 공권력까지 다 우리 편이니까 이 지지층 결집을 확실히 해놓으면 내년 총선에 국민 속이는 건 쉽다. 일단 우리끼리 결집하자. 그러기 위해선 친일 감정을 계속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작년 지방자치 선거 때는 김정은이한테 얼마나 덕을 봤습니까? 예. 예, 그냥 쓰나미 현상이 갖고 이 자유한국당 다른 야당들 그냥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하는 걸 보면 내년에 과연 김정은이 카드를 제대로 작년 지방선거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제재 잘됐다, 김정은 카드 없어도 된다, 이제 일본 카드 갖고 충분해, 반일 감정만 우리가 잘 다루면 내년 또 총선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지금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나가니까 민주연구원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해명이? 이게 해명다운 해명이 아니에요. 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보고서가 적절하지 않게 배포됐다. 아니 자기네들이 문자를 지네들이 보내놨잖아요. 만들고 보냈는데 예. 국민이 아는 게 창피하니까 이거 알리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써먹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걸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는 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이번 중대한 우리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 한일 관계의 갈등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가볍게 보고 잘못 연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는 우리가 논의하지 않겠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자를 다시 보내갖고 전날 당내 의원들에게 발송한 한일 갈등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같다. 아니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를 취했다. 예? 이거 주의와 경고 갖고 되겠습니까? 아니 이 연구자들이 민주당 연구소의 연구원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럼 연구원한테 초안은 그럼 하나도 안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휘 책임 물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이죠. 이게 실행이 되고 있었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은 부산 가서 뭐 볼턴 만나지도 않고 거북선 횟집 가고 조국은 죽창가 얘기하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심지어는 한일 정보협정 파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강경화도 뭐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기네들이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다 준비하고 실행했다. 내년 총선까지 목표로 끌고 갈 것이다. 근데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상기시킨 게 아니냐. 굉장히 악질적이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외교라든가 그리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표만 보고 달려가는 기업이나 국민들은 아랑곳 없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희경 대변인이 아침에 이제 논평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전희경 대변인이 한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말하자면 지금의 심리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일본 경제 보복에 나라가 기울어도 총선에 이용해 먹으면 그뿐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천인 공노할 보고서,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나도 그저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지향 몰염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이 오늘 내일을 장담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8월에 화이트룩과 배제 리스트가 달리는 엄중한 시기다.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과 기업, 하청업체, 근로자의 삶에 닥칠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걱정하는 시국인데 정작 집권 여당은 오로지 총선의 유불리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경제를 살리는 보관, 시급한 외교적 해법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해도 부족할 판에 총선에 써먹을 국리만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심각한 진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대통령이 답해달라.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보고서가 일파만파 이제 후폭풍을 일으키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예. 조심해.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즘 이해찬 대표가 이제 군기반장 역할을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되면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이런 보고서가 나가면 결국은 이해찬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금 내년 총선 작년 지방자치 때처럼 김정은 카드 아니면 일본 카드 갖고 자신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경적을 울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심판해 줘야 됩니다.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해도 너무한데요, 진짜. 아니, 이용해 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겠다? 이야, 정말 폐륜적인 발상입니다.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분명히 여러분들 심판해 주십시오. 신의 한 수 구독해 주시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